복잡하고 어려운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혜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오늘 팡팡 뉴스 전기차 그리고 불편한 진실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본다고요? 네, 오늘은 전기차, 특히 배터리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까 하는데 네. 제주도에 이제 전기차를 사용하고 이제 배터리가 수명을 다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용이 더 이상 안 되는 그 배터리를 이제 폐배터리라고 하거든요. 제주도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혹시 두 분은 제주도의 폐배터리가 어떻게 지금 좀 활용되고 있나 혹은 뭐 처리되고 있나 좀 알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뭔가 그래도 조금은 좀 재활용되고 있지 않을까요? 폐배터리가 환경에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잘은 몰랐는데 이게 처리가 어렵다까지만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자료 조사하면서 좀 알게 된 게 현재까지 제주도 안에 있는 폐배터리가 제대로 이제 재활용되지 못하고 처리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이제 쌓여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주 테크노파크에 그대로 쌓여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제주도가 근데 최근에 좀 발표를 하나 했어요. 요거를 이제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 발표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좀 오늘 소개를 해볼게요. 이 처리 방법이 없어서 보관만 해오고 있었다는 건데 그동안 쌓인 폐배터리 수량이 좀 상당할 것 같아요. 네, 제주도가 최근 또 밝힌 자료가 있는데 네. 내용을 보면 제주 테크노파크에 보관 중인 폐배터리만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281대가 이제 보관 중인 거고요. 근데 참고로 전국적으로 이거를 비교를 했을 때 제주도가 전국에서 전기차 그 비중이 제일 높은 지역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국 평균이 전기차 비율이 1.8%인데 제주도는 5.1%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배터리라는 게 이제 무조건 수명이 다한 경우에는 이거를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이렇게 전기차를 많이 쓴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앞으로 폐배터리 발생량이 이제 많아질 거다 훨씬 이제 요 얘기라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게 이제 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거다 이런 예상을 그동안 많은 분들이 했었습니다. 이 폐배터리 처리나 뭐 재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는 수년째 들어온 것 같은데 그동안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나 보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정 방법이 없으면 이렇게 육지로 보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게 정 안 되면 이제 보내서라도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네. 이게 배터리라서 좀 어려웠다 그래요. 이 배터리가 우리 뭐 흔히 이제 폭발 위험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기차 배터리도 아무리 뭐 폐배터리를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육지로 보내려면은 다 완전 방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방전시키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 기술로는 환경 오염 물질이 어쩔 수 없이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또 제주도 안에서 이거를 뭐 방전시킬 수도 없고 이거를 뭐 처리할 수도 없고 계속 좀 이러지도 못하고 들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현재 지금까지의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관련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했던 건데 그럼 어떤 방안이 나왔나요? 일단 제주도가 이제 환경부 그리고 민간 기업이랑 같이 최근에 이제 업무 협약을 맺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친환경 파쇄 기술, 이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이 이 배터리를 이제 파쇄합니다. 돈에 있는 폐배터리를 파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랑 환경부가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방전시켜서 도외, 육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내에서 파쇄하는 방안이라는 거네요. 그런데 사실 이 파쇄된 이후에도 부산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 또한 그대로 쌓이면 양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배터리를 파쇄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부산물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거가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슨 색일까 생각해 보면 좀 상상이 쉽죠. 보통 검정색, 회색 뭐 이런 색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나오는 파쇄 분말 이름이 블랙 파우더예요. 그래서 배터리 파쇄하면 블랙 파우더라는 게 나오는데 이 안에는 이제 배터리 안에 물질들 그러니까 리튬, 니켈, 뭐 코발트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포함이 돼 있고 요거를 이제 추출하는 그런 공정을 통해서 배터리를 이제 물질을 추출해서 재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원래는 돌아가는 건데 문제는 또 제주도 안에 블랙 파우더 안에 이런 물질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술과 업체를 가진 데가 없어가지고 이건 또 어쩔 수 없이 블랙 파우더는 또 육지로 보내서 처리가 됩니다. 네.
폐 배터리를 도내에서 파쇄하고 또 육지 후 처리 시설로 옮겨서 재활용하는 방침인데요. 그런데 혹시 제주에서의 이 파쇄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 제주도가 밝힌 자료만 보면은 뭐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요 동결 파쇄 전처리 설비가 설치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추후에는 또 LNG 발전소랑 연계를 해가지고 이게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LNG라는 게 저온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 LNG가 원래 우리가 가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평소 보관할 때는 이제 액체 상태로 보관이 되는데 이때 온도가 마이너스 162도 정도, 굉장히 낮은 온도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 자체로 이제 들여오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액체로 굳이 바꿔야 되는 이런 작업도 필요가 없고 이미 이제 낮은 냉기 에너지를 이 LNG 액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냉기 에너지를 활용해서 동결 파쇄를 앞으로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폐 배터리 활용하는 것도 사실은 다른 에너지 없이 이거 가능하다, 친환경적이다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주도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해요. 폐 배터리 재활용과 에너지 정책까지 사실 여기까지만 봐서는 굉장히 네. 희망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전기차 그리고 불편한 진실이에요. 아직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이죠. 오늘 네. 또 할 얘기인데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게 이제 전기차에 꼭 필요한 필수품 이제 배터리잖아요. 근데 또 배터리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코발트라는 광물이에요. 이게 뭐 배터리의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그 광물인데 요거를 그러면 이제 어디서 채취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여기 이거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세계의 어떤 좀 많은 어린이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또 인권적으로 굉장히 좀 유린당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이 문제를 잠깐 오늘 얘기를 할게요. 네. 전기차 배터리를 구성하는 원재료 광물, 그러니까 코발트 채취 작업을 어린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또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보도가 되는 내용이긴 했더라고요. 특히 네. 외신통에서는 보도가 많이 됐고 최근까지도 뭐 영국 이런 외신통에서 보도되고 하는 내용이긴 한데 보도만 되고 사실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은 게 일단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국으로 꼽히는 게 콩고 민주공화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있는 어린이들이 보호 장비도 없이 뭐 이렇게 제대로 된 뭐 장비나 마스크나 이런 것도 없이 네. 그냥 맨손이나 아니면 삽 이런 걸로 이제 코발트를 채취하고 있고 이게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문제인 게 코발트가 이제 장기간 노출이 되면 이게 위험하다 그래요. 이게 독성 물질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강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또 우려가 됩니다. 네, 독성 물질인 이 코발트가 아무래도 인체에 좀 장기간 노출이 되면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전문가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네. 코발트 장기간 노출이 되면 폐질환 그리고 청각 장애 또 선천적인 기형 그리고 이어서 암도 굉장히 좀 많이 발생시킨다고. 암이요. 그렇죠. 최근에 뭐 세계적으로 암 발생률 높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코발트도 그런 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또 외신 보도된 또 사진들 제가 이번에 자료 보면서 찾아봤더니 되게 좀 마음 아팠던 게 어린 아이가 네. 그 조그만 신생아 같은 아주 작은 아이를 이렇게 안고 네. 코발트를 채취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나. 맨손으로.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뭐 친환경 전기차다, 친환경이다 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막 펼치잖아요. 근데 그런 정책도 이면에는 좀 고통받는 어떤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 아픈 사람들이 있다. 요거를 좀 기억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뭔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지면서 참 전기차의 명과 암이 그냥 그대로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고 참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한데요. 우리 사회의 명과 암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기차의 폐 배터리 처리 과정을 생각하면 사실 아직은 좀 온전히 친환경 자동차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관련 기술이 발전해서 부디 지구를 살리고 또 노동자를 살리는 그런 뭐랄까요, 에너지 활용 방안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